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순간에는 와인이 필요하다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프랑스로 떠나는 와인 여행을 갈 건데요. 여러분 와인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20년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전히 와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테루아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와인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렸을 때 이 포도밭이 가지고 있는 햇볕의 방향, 기후, 바람, 습도, 기타 등등등 이런 복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테루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테루아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더불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노하우도 합쳐져 있는데요. 얼마 정도의 포도를 수확할 것이냐, 또 언제 수확할 것이냐, 또 어떻게 와인을 만들 것, 이런 복합적인 요소까지 테루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어로 빈티지라고 표현하는데, 빈티지는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쌀농사가 대체적이다 보니까 풍년과 흉년이 있듯이 와인 역시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즉 포도가 작황이 좋았던 해에 만든 와인은 좀 더 와인의 맛도 좋아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발효에 대한 정의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포도 알맹이에 있는 당이 효모라는 친구를 만나서 알코올과 CO2로 바뀌는 과정을 저희가 발효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지역은 관계수로 해서 비가 잘 안 오고 뜨거운 태양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높아집니다. 당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발효를 이해하고 계시면, 즉 당이 높은 당이 효모를 만나서 발효가 끝나고 나면 알코올과 CO2로 바뀌기 때문에 호주 와인은 대체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프랑스 보르도에 비해서 당이 높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호주는 최근에 15도가 넘어가는 와인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레드와 로제, 화이트로 저희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 미각에 따라서는 드라이와 미디엄, 스윗,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딱 드시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건 달고 맛있다 라고. 근데 그 달다는 표현이 바로 스위티니스의 달다, 달지 않은 반대편에 드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게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게감은 제 앞에 물과 우유와 두유가 있다면 물을 한 입 먹는 위에는 입안에 물의 여운이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표현할 때 라이트 바디, 가벼운 무게감. 우유를 한 모금 먹게 되면 우유를 먹는 위에 1, 2초간 남게 되죠. 그거는 미디엄 바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두유는요, 여러분 두유는 먹고 나면 입안에서 3초에서 5초간 지속성이 가장 오래됩니다. 그걸 우리가 풀바디, 꽉 찬 무게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엑시리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오렌지 주스를 한 입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렌지 주스의 첫 번째 느낌은 새콤하면서 달콤하거든요. 바로 그 새콤하다는 표현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엑시리티, 산도라고 느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여러분 익지 않은 감을 땡감이라고 하는데요. 익지 않은 감이 한 입 딱 깨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퇴 뱉게 됩니다. 바로 그 혀 양쪽 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와인에서는 탄닌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포도의 껍질과 줄기에 있고, 일반적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서는 화이트 와인은 과즙으로만 만들고, 레드 와인은 과즙에다가 껍질을 담가 놓는 침용이라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에서 느껴지는 용어가 바로 탄닌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와인의 종주국인 오늘의 이 강의 가장 큰 주제인 프랑스로 와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세계 미식의 나라로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일단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며 대서양과 지중해, 그리고 옆에 독일과 밑에는 이탈리아, 폴란드까지 국경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토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어서 아마도 미식의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 국토가 와인 산지입니다. 프랑스의 지도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가 넓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수록, 즉 북유럽에 가까울수록 날씨는 점점 서늘해진다. 반대로 지중해에 가까울수록 날씨는 점점 따뜻해진다. 대서양에 가까울수록 날씨는 점점 해양성 기후를 띠며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대륙성 기후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더 습하지 않은 반대, 드라이한,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에 따라서 8개의 산지별로 적합한 품종이 다른 것이고 그 8개의 산지들마다 재배하는 주품종이 다른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 세계 와인의 중심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정답은 지금 살펴볼 보르도 지역입니다. 보르도 지역은 1000년 전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르도의 특징은 전체 생산량 8개의 산 중에 가장 많은 와인들을 생산하는 생산지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으로는 5가지의 품종을 블렌딩하고 있는데요.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세 번째로는 카베르네 프랑, 마지막에 말백과 뿌띠베르도, 이 5가지의 품종을 블렌딩을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보르도에서 화이트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의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레드 와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들의 와인, 즉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뉴월드 지역들이 어떤 롤모델로 삼아야 될 때 바로 그 롤모델은 누구냐?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르도의 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855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1851년 이미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제1회 만국박람회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정궁이라는 건물이 인류 최초로 철골 구조와 유리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죠. 라이벌 국가였던 프랑스는 제1회 만국박람회를 영국에게 뺏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합하면서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2회 만국박람회는 반드시 프랑스 파리가 유치를 하고자 하고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1855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제2회 만국박람회가 개최되고 이때 많은 장관들의 건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은 앞선 1강에서 보여드렸던 와인벨트, 즉 위도 30도와 50도 사이에 위쪽에 있기 때문에 포도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았던 프랑스는 이번 만국박람회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지인 보르도의 와인들의 등급을 정해서 선포하자라는 농림부 장관의 아이디어를 나폴레옹 3세가 수락하게 되고, 여러분 샤또란 표현은 불어로는 직역하면 성이란 뜻이고요. 유역을 하면 와인을 만드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르도가 프랑스 산지 중에 가장 넓은 산지라고 그랬는데 무려 6,000개의 샤또가 찍힙니다. 즉 그 지도상에 6,000개의 와이너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855년에 상위 1%, 즉 6,000개 중에 상위 1%니까 정확하게 61개였는데요. 61개의 와인의 등급을 정해서 선포하게 되고 그게 그랑크루 클라스라고 하고, 그래서 1등급은 5개, 2등급은 14개, 3등급 14개, 4등급 10개, 5등급 18개, 그래서 총 61개의 와인들이 1855년부터 2023년인 지금까지 등급 조정은 딱 한 번, 1973년도에 샤또 무똥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오는 등급 조정이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외에
등급 조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1개 와인들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등급 5개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또 라피드 로칠드와 샤또 무똥 로칠드, 그리고 샤또 라뚜르, 이 3개의 와인들은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역의 하부 지역인 뽀이악이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샤또 마고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삐싹 레오냥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샤또 오브리옹, 이렇게 5가지의 와인이 바로 1등급의 5가지의 와인이고 전 세계 가장 값비싼 와인 5가지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 산지는 부르고뉴입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특징은 단일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듭니다. 아까 보르도는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한다고 그랬는데요. 부르고뉴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화이트는 샤도네이.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피노누아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 가능한 지역이 극히 드뭅니다. 재배 가능한 지역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르도는 전 세계 기준이 될 수 있었지만 부르고뉴는 전 세계 기준이 되긴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르고뉴의 시작은 먼저 샤블리라는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이 샤블리는 지역명이자 와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샤블리를 대표하는 와인이 샤도네이라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굴이라든지 생선 요리와 함께 먹고 싶은데 어떤 와인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샤블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샤블리를 선택하신다면 아마도 충분히 그런 해산물들과 좋은 매칭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샤블리를 지나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르고뉴의 중심 도시인 본에 가게 되는데요. 그 본을 기점으로 우리가 북쪽을 꼬뚜뜨 뉘라고 표현하고 아래쪽을 꼬뚜뜨 본이라고 표현하고 통째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의 언덕, 꼬뚜도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꼬뚜 샬로네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던 보졸레 지역. 여러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어떤 날일까요? 전 세계에서 보졸레 누브가 동시에 출시되는 날입니다. 보졸레라는 지역은 부르고뉴의 맨 하부 지역으로 가메라는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보졸레 누브가 햇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즉 10월 달에 수확한 와인을 가지고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점이라든지 낮은 가격 한 3만 원 밑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하실 수 있는, 내가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맛보고 싶다 할 때 바로 이 보졸레 누브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양대 산맥을 알아봤다면 세 번째 산지로 좀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세 번째 산맥은 바로 론 지역입니다. 보르도가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하고 부르고뉴는 단일 품종이 허용됐다면 론 지역은 조금 더 많은 무려 13가지의 포도 품종의 블렌딩을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들의 블렌딩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론 중에서도 북부 론 지역은 쉬라 품종으로 가장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저희가 교황의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샤토네프 뒷바보라는 와인입니다. 아비뇽이란 도시 근처를 기점으로 교황청이 한번 넘어왔었기 때문에 교황이 음용하기 위한 최고의 와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르나슈와 시라, 무르베드르, 생소와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가지의 포도 품종이 허용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남부론의 샤토네프 뒷바보라는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24다 보니까 이 남부론에 따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저에게 뭐냐고 물어볼 때 바로 이 남부론 지역의 따벨 지역의 로제 와인을 많이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한식과 페어링에 밀리지도 않으면서 또 와인이 한식을 덮지도 않으면서 드라이한 스타일의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부론의 따벨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쪽 지역들, 즉 북쪽 지역은 강의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북쪽 지역이라는 표현은 북유럽이기 때문에 북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서늘하다. 서늘하다는 표현은 즉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의 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들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루아르라는 산지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알퐁스 토테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됐던 알자스란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스파클링이 나오는 샴페인이라는 지역을 북동부 쪽에 있습니다.
즉 샹파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역의 명칭을 바로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만 이유법상 샴페인이라고 명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요, 루아르에서도 샴페인 같은 방법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스파클링 와인이어도 북동부의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는 크레망이라고 하고, 독일은 젝트, 이태리는 스푸만테처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지역은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프랑스 와인인데 약간 프랑스 와인 같지 않고 신세계 같은 다양한 혁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랑그독 루시옹이라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에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가 열리는 바로 프로방스 지역. 프로방스는 로제 와인을 대표하는 산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전 세계 와인 산지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와인의 8대 산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와인보다 맛있는 와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